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3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골절 진단비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갱신과 비갱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 넘친다는 수술비 보험 알아볼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정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3가지의 주제로 아주 알차게 잘 준비했는데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보험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골절 진단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서 미끄러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맞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골절 진단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이게 뭐 골절이 단어가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골절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봤을 때 뼈 부러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네. 이 골절로도 우리가 보험금을 100만 원 단위 넘게까지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 골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하시고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골절이 사실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골절 진단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 골절 진단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개념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골절이 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네. 그냥 말 그대로 골절, 뼈가 부러지는 건데 네. 뭐 손목이든 발목이든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그냥 관절 쪽에 우리가 뼈가 부러지는 걸 골절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뼈가 엄청 잘 부러지진 않아요. 보통 네. 이제 우리가 아파서 가면 인대가 늘어났거나 아니면 살짝 금이 간 정도. 네. 이제 그거는 골절은 아니고 네. 아예 엑스레이상에 아예 어긋나 있는 상태가 골절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진단금을 수령하고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바로 또 드려볼게요. 이어서. 골절의 내용도 네.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골절에는 크게 일반 골절과 5대 골절 그리고 신골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서는 보장 범위가 약간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골절은 그냥 골절 진단 상해 코드, S 코드 딱 써 있으면 나오는 거고 네. 5대 골절은 골절인데 조금 더 심하게 다쳤을 때 뭐 목이 더 부러지거나 골반이 부러지거나 허리가 으스러지거나 이렇게 더 심하게 다쳤을 네. 때라고 봐주시면 되고 신골절은 골절의 또 다른 특정 부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절에도 이 부위별로 진단받을 수 있는 진단받을 수 있는 경우 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보험 혜택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증권 확인하셨을 때 골절이라는 특약이 있는지도 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골절 진단비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골절 진단비, 5대 골절 진단비, 신골절 치료비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름이 다른 것처럼 보장의 범위와 이 보험을 지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증권의 골절 진단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5대 골절 진단비는 뭘까요? 5대 골절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5대 골절 진단비의 약관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의 으깸 손상, 그러니까 머리 압착 손상, 압력에 의해서 손상을 입은 경우 그리고 여기 으깸 손상 옆에 괄호치고 S07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진단 코드 번호입니다. 그리고 목의 골절, 목뼈의 골절, 그다음에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그다음에 요추부, 허리 쪽, 그다음에 대퇴골까지 이렇게 5가지. 네. 그러니까 여기 목부터 허리와 골반 라인까지가 사실 우리의 중심부 역할이잖아요. 네. 이쪽에 골절 진단 받았을 때 골절 진단비가 지급되는 거라서 일반 골절 진단비보다는 5대 골절 진단비의 특약, 그러니까 보험금 측정 자체가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러질 확률도 크지 않고
한번 부러지면 엄청 심하게 부러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한번 우리가 부러졌는지 엑스레이 사진 한번 살펴보면 네. 흉추의 골절 그리고 목의 골절이라고 되어 있어서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살짝 골절된 느낌이 보여요. 육안으로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확인을 했을 때도.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5대 골절 진단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네. 5대 골절은 어쨌든 그 5가지 특정인 거고 네. 일반 골절은 전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골절 진단도 있고 5대 골절도 같이 있으면 2가지를 같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위험 직군에 계신다면은 필수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신골절 치료비 이름이 생소하거든요. 네. 이건 어떤 특약일까요? 신골절이라고 하는 건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 골절과 5대 골절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 그냥 바로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2개의 골절 그리고 2개의 손상, 목 쪽 그리고 어깨 쪽, 발목, 늑골, 발의 골절, 팔꿈치, 상세 불명의 부위 골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 골절과는 다르게 퍼센테이지를 매겨서 그 퍼센테이지만큼 보험금, 그러니까 골절 진단비를 수령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또한도 골절과 5대 골절, 신골절이 같이 있으면 어쨌든 내가 신골절에 해당되는 보험 혜택을 받을 거면 일반 골절도 같이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뭐 20, 30대 분들은 골절 진단 받을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겨울이고 바닥 미끄럽고 그 연령대가 이제 노년층으로 가시는 분들은 네. 살짝만 넘어져도 뼈가 엄청 아프고 부러질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골다공증 뭐 환자분들은 더욱더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을 봤을 때 일반 골절은 대부분 있긴 하지만 없으시면 무조건 준비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골절이 있다 하더라도 5대 골절과 신골절이 같이 있으면 네. 중복으로 3가지 세트로 한 번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골절 진단비 여기에다가 이 신골절 치료비까지 같이 준비하면은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그 3대 진단비라든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준비를 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굳이 이 골절 진단비 준비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뼈에 네. 그 건강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네. 골절 진단비 굳이 준비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골절 진단비는 뭐 최소 5에서 10만 원, 그리고 네. 많게는 50만 원, 100만 원 이상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데 골절 진단비를 예를 들어 50만 원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30대 기준으로 뭐 2, 3천 원, 3, 4천 원 정도의 보험료밖에 하지 않고 그렇군요. 4, 50대가 되신다 하더라도 골절 진단비는 보험료가 1만 원대 이상 넘어가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네. 보험료가 그만큼 저렴하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내 심장 준비하시고 뭐 실손의료비 준비하시는 거는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준비하시지만 골절, 특히나 이 상해 쪽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그렇게 따로 준비하시기가 애매하고 별로 안 땡긴다고 하시면 운전자 보험 우리 준비할 때 있잖아요. 네. 운전자 보험 준비하실 때 운전자 보험 안에 상해 특약을 같이 넣으셔도 골절 진단비를 또 같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면 우리가 골절 보험은 없으니까 그쵸. 상해 보험 안에 골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골절 진단비를 꼭 그리고 상해 특약을 꼭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직업적인 특성상에도 네. 현장 일 하시거나 뭐 저도 학창 시절 운동 선수였지만 네. 운동을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내 직업적이나 환경적 요인에 물론 신체 건강은 자신은 있지만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상해를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 특약, 이 골절 진단비를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게요. 이 어린이라든가 노인분들,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 또 위험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상해나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골절 진단비를 같이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았을 때 또는 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많이 약해졌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퀴즈를 준비해 오셨다는데 맞습니다. 어떤 걸까요? 일단 첫 번째 퀴즈를 한번 화면으로 같이 만나볼게요. 네. 자, 실금만 가도 골절 진단비 나올까요? 라는 네. 그 주제인데 아까 전에 제가 금 간 것과 그리고 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부러진 거 말고요? 부러진 거 말고
임대 늘어난 거. 네, 네. 임대 늘어난 거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럼 안 되나 봐요? 나옵니다. 나오나요? 나와요. 그렇군요. 자,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가 일단 금간 것도 네. 이게 금간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고 의사분들이 약간 진단에 따라 좀 달라져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사분이 소견서를 가지고 써주신다고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이 진단 코드 번호로 이제 진단서를 떼드리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진단 코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금이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실금이에요 하고 뭐 찜질하시고 들어가세요라고 했을 때 네. 코드 번호가 어떤 건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코드 번호가 S 상해 코드인 건 맞지만 골절 코드는 아니다라고 만약 하신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골절로 보기 어려운가요?라고 한 번 더 되물어 보시면 네. 뭐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드 번호가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군요. 생겨요. 뭐 이거 사기치는 거 이런 건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금이 가더라도 골절 진단비를 수령할 수 있는 확률은 있다. 그래서 금이 갔다 하더라도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물리치료 받고 오지 마시고 네. 코드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골절 코드가 해당이 되는지를 꼭 병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 두 번째 퀴즈를 다시 한번 또 봐볼게요. 네. 두 번째는 반깁스, 네. 부목 치료했을 때 깁스 치료비가 나올까 안 나올까에 대한 네. 퀴즈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통깁스를 해야 나오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맞습니다. 음. 정답이에요. 정답. 통깁스를 해야 나옵니다. 네. 우리가 그 붕대를 감는다고 하잖아요. 네. 붕대를 감고 그다음에 하얀 색깔 이렇게 받침대 하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는 깁스 치료비가 안 나오고 통으로 그 초록 색깔 있죠? 딱딱한 네. 거. 그거 해야 깁스 치료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이 상해 특약으로 물론 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깁스 한 번도 안 해봤고 골절 진단도 한 번도 안 받아봤지만 네. 어차피 상해보험도 뭐 20년나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만기를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을 때 준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노년기 때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험들이기 때문에 이 골절 진단비 더 넓게 봐서는 상해보험 꼭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이 뼈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금만 가도 골절 진단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반깁스나 부목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통깁스를 했을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 마지막으로 골절 진단비를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준비한다고 했을 때 꼭 체크해야 되는 사항도 있다고요? 네, 체크 포인트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가입한 골절 진단비가 치아 파절까지 포함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뭐냐면 치아 파절은 이제 이가 부러진 거를 말하는데 식사하시다가 아니면은 뭐 어떤 일상생활 도중에 이가 부러졌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치아 보험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골절 진단비에서 치아 파절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가 부러지면 골절 진단비로 수령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현재 직업이 골절 상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편인지 네. 판단하고 5대 골절 진단비나 신골절 치료비를 특약으로 추가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적인 요소나 내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상해 쪽의 위험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5대 골절이나 신골절을 추가하시면 중복으로 더욱더 많은 보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네. 이미 가입하신 내용에서 추가로 가입하실 때는 약관에 해당되는 범위를 꼭 확인하셔라 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유는 보험회사는 이 설계사분의 뭐 경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가입하신 보험회사 약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설계사분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약관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골절 진단비를 수령할 수 있는지를 잘 체크하신 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업적으로 이 현장에서 많이 근무를 하시는 분들, 위험 현장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은 5대 골절 진단비라든가 이 신골절 치료비를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고요. 만약에 중복으로 준비하게 되면은 둘 다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좀 튼튼하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입하실 때는 이 약관의 해당 범위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골절 진단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본 방송에
경우에는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네이버 TV와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를 결정할 때 중요한 사항이죠. 바로 갱신이냐 또는 비갱신이냐. 아마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장점과 단점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항상 그 고민하는 것, 그리고 네. 우리 음식 먹을 때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음. 고민하는 것처럼 네. 보험 가입할 때도 갱신으로 준비해야 되나 비갱신으로 준비해야 되나, 그리고 이분은 A라는 설계사분은 갱신이 좋다고 하고 B라는 설계사분은 비갱신이 좋다고 하고 도대체 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 갱신 보험과 비갱신 보험의 서로의 장단점을 오늘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네. 어떻게 잘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오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좀 일러주셨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에 끝까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개념부터 짚어볼게요. 네, 개념을 같이 한번 화면으로 같이 네.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갱신형은 보장기간 종료 시점까지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보험료가 변동된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네. 자, 그럼 비갱신형은 보장기간 종료 시점까지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된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용만 봤을 때는 네. 보험료가 변동되는 것보단 당연히 변동 안 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비갱신형을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네. 그러면 갱신형이 아예 보험 세계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갱신형 보험도 잘 활용하고 누군가한테는 정말 비갱신형보다 잘 맞는 보험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와 장단점을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료에 변동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에 변동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갱신형은 안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사람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점과 단점을 더 명확하게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장단점을 한번 네. 살펴보면, 일단 갱신형의 장점은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비교적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비갱신형의 장점은 보험료가 고정이고 납입 완료 후 만기까지 보장받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단점은 갱신형은 보험료가 변동한다. 떨어질 일은 없죠. 올라갈 일이 이제 앞으로 상승된다라는 뜻이고, 정확한 상승률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의 소득 패턴과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비싸다. 그리고 해지했을 때 손해가 막심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장단점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그렇네요. 여기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갱신형은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가면서 보장을 많이 가져간다라는 게 장점이었잖아요.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비싸다라는 게 단점이지만 보험료가 안 오른다라는 게 장점이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가 갱신형을 준비해야 될까 비갱신형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이시라고 하면 네. 똑같아요. 보험을 항상 준비하실 때는 내 연령대와 내 직업적인 환경적인 요소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단점을 과연 극복할 수 있는지. 네. 갱신형의 단점은 정확하게 보험료가 얼마가 올라갈지 모르고, 그 다음에 내 소득 패턴과 맞지 않다라는 게 단점이었잖아요. 내 급여는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물론 이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급여는 올라가겠지만 물가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갱신보험이 올라가는 걸 내 급여가 쫓아가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힘들 거다라고 예상이 되시는 분들은 비갱신으로 하시는 게 맞는 거고, 네. 일단 나는 지금 비갱신형의 보험료를 애초에 조금 높은 보험료를 감당이 어려워. 난 근데 지금 당장 보험이 필요하니까 최소의 보험료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장을 가져가고 싶어. 일단은. 네. 그리고
나중 문제는 나중에 생각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갱신형으로 조금 더 어. 접근하기 편하시게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갱신과 비갱신의 장단점이 극과 극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맞는 건 사실은 없고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의 이제 어떤 환경적인 것과 직업적인 것과 내 소비 패턴을 잘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건데 네. 그래도 전문가 입장으로 여러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좀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는 비갱신 보험을 하나의 툴로 네. 그래도 세팅을 잘 해놓고 음. 그다음에 부족한 담보들 네. 내가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그런 특약들을 갱신형으로 조금씩 저렴한 보험료를 준비하시면 어쨌든 내가 하나의 큰 틀은 마련을 해놨으니까 그렇네요. 장기적으로 멀리 보셨을 때도 부담이 좀 덜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 조그맣게 준비한 친구들이 보험료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갱신 안 해버리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 또한 이제 전문가가 그냥 권유드리는 하나의 좋은 정보다라고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보험 준비하실 때 네. 내 환경에 갱신이 맞을지 비갱신이 맞을지 잘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다소 저렴하지만 계속해서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다소 비쌀 수 있지만 이 보험료에 있어서는 변동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직업이라든가 소비 패턴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본인한테 잘 맞게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걸 들어봤을 때는 일단은 비갱신형 보험을 메인으로 잘 준비하고 추가적으로 보장을 잘 가져가고 싶으면 갱신형 보험을 저렴하게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직접적인 금액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갱신형으로 준비를 한다, 이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금액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표로 한번 준비했을 때 전체적인 보험료를 한번 살펴볼 건데 네. 자 일단 비갱신 보험과 갱신 보험의 보험료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자, 비갱신 보험은 만약 30세 때 가입을 했다고 예를 들면 납입기한 20년 납, 50세까지 보험료를 낸다. 매월 23,520원씩 오르지 않는 보험료를 자 그렇게 했을 때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가입과 동시에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500만 원, 560만 원을 내시는 건데 갱신 보험은 동일한 보장을 가져가신다라고 했을 때 30세 때 보험을 준비했을 때 1,700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10,000원 후반대의 보험료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으시지만 보험료를 80세 만기 때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되는 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죠. 네. 그리고 처음에 1,700원에서 3,000원, 4,000원, 13,000원, 32,000원, 65,000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또 포인트는 연령대가 낮을 때는 보험료가 부담이 안 돼요. 하지만 소비 패턴이 이제 내 급여가 좀 줄어들고 이제 퇴직을 앞서고 내가 병원을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은 그 의료비가 많이 들 것 같은 그때부터 보험료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갱신보험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총 납입보험료를 살펴보시면 1,400만 원 정도의 납입보험료를 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 부분도 변동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갱신보험과 갱신보험의 전체적인 보험료 차이는 봤을 때 비갱신보험의 압승인데 네. 이제 이것 또한 내 상황에 맞게 비갱신과 갱신보험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총 납입 보험료를 살펴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갱신형이 압승을 네. 했습니다.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갱신형 보험이 잘 맞는 분들도 있겠죠, 전문가님? 네, 네.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잘 판단해야 보험료가 되군요. 얼만큼 언제 얼만큼 올라갈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아까 말씀 같이 해주신 것처럼 메인 보험 비갱신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네. 갱신 보험을 서브 역할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습니다. 비갱신형 보험을 메인으로 준비를 하고 이 서브로 갱신형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혹시 보험료 폭탄을 맞고 있거나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분들은 메인 보험을 갱신형 보험으로 준비한 게 아닌지 점검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더욱더 강한 보장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같이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네, 방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과 서브 역할로 같이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암진단비를 가져가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비갱신형으로 30세에 암진단비 2천만 원을 가입했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리고 갱신형으로 30세 때 3천만 원을 같이 준비했다라고 하면 어쨌든 비갱신과 갱신형을 같이 준비하면 5천만 원이잖아요. 자, 하지만 갱신보험료는
6,900원으로 저렴하게 준비하고 비갱신은 18,960원으로 갱신보다는 조금 비싸게 준비는 하시지만 결국에는 납입 기간이 종료되는 갱신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얘를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정리할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때 그나마 한 가지 안심이 되는 건 비갱신 보험을 납입 기간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얘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안심이 되겠죠. 왜냐면 또 준비하면 보험료가 더 2배로 드니까. 네. 그래서 복층으로 이렇게 비갱신과 갱신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복층으로 같이 가져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메인으로 비갱신형 튼튼하게 준비한 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장을 가져가고 싶다. 그럴 때는 갱신형 보험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체크하실 부분이 있다는데 어떤 걸까요? 네, 갱신형을 선택하냐, 비갱신형을 선택하냐에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도 계속 고민이실 수 있는데 체크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보장받는 보장 금액도 보장 범위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보험료 2번 안 내면 보험이 실효되니까 보장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 보험료로 그리고 내가 갱신보험 혹은 비갱신보험으로 정해진 납입 기간까지 그리고 갱신보험을 선택하셨다고 하면 그 이유까지 내가 잘 납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그 부분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면 안전한 방법인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같이 준비하셔서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냐 맞습니다. 이런 점들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갱신형, 비갱신형을 준비하기보다는 내가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인지 이 점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본인한테 맞게끔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TV와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수술비 보험. 중요성은 높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단비만큼 준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 TV 광고에서도 뭐 수술비를 준비하시라고는 방송이 잘 안 나와요. 네. 진단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암내 심장에 우리가 어쨌든 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받고 약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감기처럼. 수술을 꼭 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진단받고 수술했을 때에 대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까지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게 오늘의 마지막 주제예요. 그래서 암내 심장 진단비 다음 중요한 수술비, 그 네. 수술비를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진단비는 중요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준비를 꼼꼼히 해두셨을 것 같은데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 보험이 어떻게 좋은지 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준비하는 게 좋을지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술비 보험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네, 수술비는 그냥 말 그대로 수술했을 때 이제 보험금을 수령하시는 건데 네. 수술도 질병과 상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 수술의 종류도 엄청 많고요. 근데 이 보험은 수술비 보험은 물론 약간 보장 범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내가 그냥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작은 수술을 하더라도 다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술비 보험입니다. 근데 이 수술비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주제에서처럼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나뉘고 네. 그리고 내가 어떤 건 준비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 혜택이나 범위도 많이 달라져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좀 빗대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진단비도 준비하고 실손 의료비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수술비를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와 수술비를 좀 대조했을 때 네. 우리가 둘 중에 꼭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둘 다 필요한 건 맞지만
실손의료비는 보험료가 계속 갱신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술비 보험이다라는 부분을 좀 빗대어서 좀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손을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수술비 맞습니다.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손 같은 경우에는 갱신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럴 때 수술비 보험이 있으면은 대체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수술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굳이 준비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쵸. 혹시 수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저는 한 번 있어요. 네. 맹장 수술 한 번 아, 있는데 네네. 초등학교 때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그때 네. 저희 어머니가 보험금 수령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셨겠죠? 네. 맹장 수술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작은 수술이던 네. 아니면 진짜 칼을 내는 암내 심장 큰 수술이던 네. 수술을 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뭐 여러분들께 생각하실 때 약물로 다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수술 어지간하면 칼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관열, 비관열, 뚫는 수술, 안 뚫는 수술 이렇게 했을 때도 수술비를 다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구 10만 명당 주요 수술 건수 추이인데 2014년도에 대한 데이터와 2018년도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급격하게 확 올라갔죠. 네. 이 뜻은 수술을 그만큼 많이 한다. 자, 그러면 아픈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도 많겠지만 수술을 빠르게 해서 빨리 더 회복하고 치료하는 그런 의학 기술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표를 볼 건데 네. 이제 실손 의료비에 대한 표를 볼 거예요. 자, 2009년 9월부터 표준화, 그 다음에 4세대 실손, 이번 연도 7월 달 것까지 총 4번의 실손의 변천사가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 실손 의료비는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게 되죠. 내가 보험을 해지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부담금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2009년에는 자기부담금이 없다가 그리고 지금은 자기부담금이 이제 30%까지 발생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시게 되면 네. 언젠가는 내가 총 내고 있던 돈보다 내가 받고 있는 돈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익분, 그 부분을 커버하고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진단비로도 하실 수 있지만 진단비는 보험료가 비싸니까 저렴한 수술비를 이용해서 네. 내가 수술을 했을 때 수술비 보험금도 받고 실비 처리도 했을 때에 대한 내 지갑에서 나갔을 때 돈이 마이너스가 안 생기는 역할을 하려면 네.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수술비, 알짜배기 플랜으로 내가 오히려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 맞지만 네.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을 수술비로 대체해서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자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2의 실손이라는 느낌이 맞습니다. 드는데 실손도 중요하지만은 이 수술비 보험을 세트로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를 살펴봤을 때 계속해서 수술 건수 추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는 뭐 얼마나 이 비용이 더 들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종류가 많잖아요. 수술비의 종류는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기본적인 수술비들 그리고 1에서 5종, 16대, 뭐 21대, 100 몇 대까지도 나왔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술들을 보상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1에서 3종에 대한 수술비를 볼게요. 요즘에는 이 3종까지 된 수술비가 많이 안 나오고 과거에 보험 준비하셨던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1종 50만 원, 2종 200만 원, 3종 500만 원. 이 1, 2, 3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숫자가 1은 적은 자그마한 수술이고 숫자가 커질수록 더 큰 수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더 높아지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종에서 늘어난 1에서 5종까지에 대한 수술은 뭐 현재는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보장이 됐었고 과거에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까지 보장이 됐었다. 그러니까 이 5종까지에서 대한 수술비는 사실 과거에 준비하셨던 분들의 보장 금액이 더 높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네. 그렇다고 뭐 과거보다 요즘에 안 좋으니까 나 보험 준비 안 할 거야. 이거는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1에서 5종까지 준비하셔서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네. 이 5종까지 준비되는 수술비를 한 보험사가 아닌
두세 군데의 보험사를 준비하시면 또 많이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그렇군요. 포인트고 이 요정까지에 대한 수술비에 어떤 수술들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또 간단히 표를 살펴보면 네. 자, 1종에는 축능증, 그리고 백내장 요실금 등 그리고 2종에는 맹장, 제가 50만 원 받았겠네요, 그때 당시에. 네. 대장용종 네. 자궁 난소 쪽, 그다음 3종의 녹내장 유방 절제술, 4종의 간장, 췌장, 관열 수술 등, 그리고 5종의 뇌, 심장 쪽 수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큰 수술, 더 위험한 수술들에 대한 보장이 받는데 내가 네. 예를 들어 질병 수술도 있고 5종 수술도 있고 뭐 16대, 100, 뭐 61대 이런 수술 다 있다. 네. 그러면 그 수술에 해당되는 거는 내 한 건의 보험 증권에 다 여러 가지가 카테고리가 있다 하더라도 다 수술비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하나의 수술비로 여러 가지의 중복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 플랜이 바로 수술비 플랜이에요. 네. 그리고 비갱신으로 준비하시면 보험료 인상도 없으니까 수술비 무조건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까지 같이 준비하면은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이 종 수술비가 중요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5종, 7종 이렇게 요즘은 뭐 다양하게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5종이 원래 마지막 수술의 그 범위였는데 이제 7종까지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표를 보시면 5종에서 해당 안 됐던 부분들이 이제 7종까지 넘어가면서 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 수술비에서 분쟁이 되었던 수술의 방법에서 절단, 절제에 대한 항목은 삭제되었다. 이렇게 약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1에서 5종보다는 1에서 7종이 사실 더 좋은 거긴 해요. 네. 그러니까 증권을 봤을 때 5종까지 대한 수술비가 있으신다 하더라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시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7종까지 준비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종으로 준비를 하면 보장 범위를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혹시 실생활에서 자주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도 있을까요? 네, 실생활에서 자주 받을 수 있는 수술비는 우리가 그 건강검진할 때 네. 우리 내시경 하시잖아요. 그때 용종에 발견되면 네. 이제 용종에 대한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는데 소견서를 한번 볼게요. 건강검진했을 때 용종이 발견돼서 제거를 했고 보험금 청구 전 점검을 이제 했고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 특약으로 수술비를 청구했다. 실제로 네. 오늘은 같이 방송을 못하지만 이승현 전문가 계시잖아요. 네. 2주 정도 전인가 용종 제거를 실제로 했어요. 아. 용종 하나 나왔는데 네. 보험금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진짜 실제로. 준비를 잘 해두셨군요. 150만 원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 용종 제거 하나로. 네. 그래서 건강검진은 되게 행복한 일이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어쨌든 이렇게 저희 전문가들은 수술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용종 하나를 제거했다 했을 때 150만 원의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할 네.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용종 나와서 아픈 건 속상하지만 용종 나왔다고 우리가 죽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떼내야 되고 어차피 아프지 않은 거 보험금 수령하면서 떼내고 안 아프면 좋은 거니까 네. 그것이 수술비의 장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사례와 네. 이승현 전문가님의 실제 사례처럼 이렇게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되는 용종 제거를 했을 때 이제 질병 수술비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수술비를 다 수령하시게 되면 꽤나 큰 보험금을 네. 수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술비는 무조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나오실 거죠? 아, 그럼요. 이승현 전문가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들어보면 좋을 네. 것 같고 건강검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놓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놓치는 수술비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수술비 보험에서 좀 중요한 사항이 있다는데 이건 어떤 걸까요? 4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는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보장받는 금액이 큰 보험. 대한민국 전 국민 모두가 다 원하는 그런 보험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크게 카테고리 봤을 때 상해와 질병 수술비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수술비에서 상해만 있고 질병이 없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네. 세 번째, 일반 수술비와 몇 대 수술비, 그러니까 뭐 61대, 191대 뭐 이런 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에서 5종 이렇게 종수술비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하나의 증권에 이렇게 다 있어도 전부 다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중복으로 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보험사마다 보험료나 보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비교하시고 내 가족력과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적인 요소들의 질병을 잘 파악하셔서 네. 그 메뉴에 맞는 수술비를 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보험료는 저렴한데 보장은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같이 준비하게 되면 중복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비랑 이 수술비 보험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TV와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 칭찬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분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이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배지영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고 이 보험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20대 중반의 남성 분이셨는데 네. 이제 보험 나이가 어리시네요. 네, 나이가 네. 어렸습니다. 근데 이제 또 보험에 관심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네. 또 방송을 보시고 또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제 듣다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 연락을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보험료가 본인이 납입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급여를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보다 보험료가 좀 과다한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연락을 주셨는데 네. 한번 어떻게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 네. 보장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은 두 건 있었습니다. 네. D보험의 종합보험으로 20년 납에 14만 6천 원 그리고 마찬가지 D보험의 실비 네. 8천 원 이렇게 해서 15만 4천 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20대 중년 남성분한테 비쌀 수도 있고 저렴할 수도 있는 그런 네. 보험료라고 봐주실 수 있지만 보장 내용이 사실 우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장 내용을 살펴볼게요. 일단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 없고 상해 사망 2억에 질병 사망 5천만 원 그리고 상해 후장에 2억에 질병 후장이 없었습니다. 질병 후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약이다. 그리고 치매까지도 나중에 보장이 되고 상해 후유장애보다 더욱더 중요한 담보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암진단비 2천만 원, 유사암 200만 원, 그리고 11대 특정암 1,000만 원의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없었던 부분이고요. 뇌와 심장의 보장 범위 가장 넓은 부분이잖아요. 없었고 네. 그다음 좁은 뇌졸중 2천만 원과 급성심근경색 2천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 상해보험, 상해 수술비 50만 원 하지만 종수술비는 없었고 질병수술비 10만 원과 종수술비 마찬가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치매보험 당연히 뭐 준비할 지금 나이가 아니니까 준비 안 했고 네. 뭐 골절 화상 일상생활 배상 책임 1억 원 그리고 치아보험 준비 안 돼 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어쨌든 보험료 대비 보장 범위나 금액을 봤을 때 되게 가성비 있게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는지 한번 바로 살펴볼게요. 리모델링 후 보장 내용을 보시면 일단 실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네. 새롭게 세 가지의 보험을 추가하게 됩니다. H보험 79,290원, 그다음에 H보험 운전자 17,000원, 암보험 2만 원. 이분은 또 운전까지 하셨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없었던 부분에서 새로 추가를 했죠. 자, 보험이 세 가지가 됐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12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장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해 사망 100만 원, 그리고 상해 후장에 1억, 그리고 질병 후장이 아까 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암 진단비가 기존에 2천만 원 정도였는데 1억 원까지 한 번에 늘어났죠. 그리고 유사암도 3천만 원. 그다음 간, 대장, 위, 폐암 각각
1,000만 원씩 따로 또 진단비가 들어가고 네. 그다음 뇌혈관 진단과 하혈성 심장 질환이 3,000만 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20대 중반이라 하더라도 혈관 질환은 가장 넓은 보장 범위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도 2,000만 원 정도까지밖에 대부분 안 들어가는데 네. 또 잘 설계가 돼서 3,000만 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그다음에 심대혈관 수술비 1,000만 원, 상해 수술비와 상해 종 수술비까지 같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준비해드렸고 질병 수술비도 마찬가지 종 수술비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다음 골절도 60만 원으로 더 보험 금액이 늘어났죠. 20대 중반이지만 어차피 100세 만기로 쭉 가져갈 거기 때문에 지금 골절 준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더 부담 없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응급실, 비응급실 3만 원씩, 그다음에 5대 골절 진단비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 부분도 100만 원씩, 그리고 맹장 수술비도 따로 준비해서 20만 원, 통풍, 추간판, 허리, 그다음에 요즘 굉장히 큰 이슈인 표적 항암 치료까지 5천만 원, 그리고 항암 치료비 300만 원 이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기존에 있던 보장 내용과 보장 범위보다 훨씬 더 보험 금액이 더 높아지고 보장 범위 더 넓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 요즘에 이슈인 부정맥과 부동맥이 이제 포함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 중에 또 하나입니다. 원래 한 5개월, 6개월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허혈성 심장 질환에 부정맥, 부동맥이 포함이 안 됐어요. 가장 네. 넓은 보장 범위이긴 하지만 이제는 부정맥, 부동맥까지 포함이 되는 몇몇 회사들의 상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의 플랜으로 준비를 해드린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네. 기존의 보험료가 15만 4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12만 5,303원으로 28,697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20대 중년 남성분이 뭐 보험에 관심이 사실 얼마나 있으시겠습니까? 그죠? 중반이죠. 20대 중반, 네. 중년이 아니고 20대 중반 남성분이 보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많이 없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번씩은 그 보험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네. 뭐 내가 다치던 남님 옆에서 누가 다쳤든. 자, 그래서 이분도 방송 보는 김에 한번 문의해봐야 되겠다라 해서 문의가 와서 이렇게 도움을 드린 케이스인데 네. 결론은 보험료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진단비가 높아지고 보장 범위도 말도 안 되게 넓어지면서 오늘 그 주 내용 중에 골절 그 수술비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알차게 잘 준비하신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나는 연령대가 낮으니까 뭐 보험 나중에 준비해야지, 아니면 나는 연령대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 준비 못할 것 같아, 뭐 약 먹으니까 준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미리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 결정은 여러분들의 결정이지 보험회사에서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고민하시고 어떤 걸 생각하셔도 잘 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보험들을 잘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모델링 사례 보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여러분들도 잘 알차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3가지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